지금 라이브 커머스 2021 현재 시대에는 지금 일단 쉽게 가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쉽게 갈 것이냐, 길게 갈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쉽게 가는 방법이라 함은 지금 보여드린 제가 말씀드렸던 필요한 방송 진행 인력, 진행자 또는 회사, 이 상품이 라이브 커머스에 맞게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랫폼 MD, 그리고 사전 기획을 해줄 마케팅, 이런 이제 중요 이제 인력들을 대행을 할 것이냐. 그러면 쉽게 가겠죠, 당연히. 방송 기본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대행사에서 해주고, 진행자 그 대행사에서 인플루언서나 쇼호스트 섭외해주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물건이나 서비스만 설명해주면 그걸 맞춰서 마케팅이나 플랫폼 MD가 세팅해주는 거니까 쉽게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당연히 뭐죠? 비용이 들겠죠. 실제로는 지금 뭐 아주 고퀄리티의 진행자를 2명 이상 쓴다라고 하면 한 500만 원 또는 뭐 그 밑으로 점점 400, 300만 원도 있고, 좀 쉽게 1인 대행사가 한다 이러면 뭐 200만 원 또는 뭐 사실 아직까지 라이브 커머스는 시장가라는 고정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내가 혼자서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더 뭐 마이너스 얼마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횟수를 길게 해줄 테니까 금액을 더 깎아주겠다 할 수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퀄리티예요. 내가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만 라이브 커머스를 대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원하시는 형태의 퀄리티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거 봐, 퀄리티도 안 나오고 실제로 매출도 안 나오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해봤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길게 가는 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운영이나 진행하는 거나 상품 세팅하는 게 초반에는 조금 막막하고 안 잡힐 수 있지만 직접 하시는 거죠. 직접 하면은 그러면은 야, 이거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섞으시면 돼요. 어떻게 섞으시면 되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의 라이브 커머스를 내부 팀으로 쭉 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때는 반드시 매출이 나는 커머스의 형태로만 1회서부터 10회까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회서부터 5회까지는 그 내부 팀들이 말 그대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브랜드를 설명하고 이런 관심을 이슈화시키는 걸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5회 정도 팬덤이 쌓였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대행사를 써서 또는 쇼호스트나 인플루언서를 써서 한 번 더 띄우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왔던 상품의 어떤 뭐 세팅이나 구성 가격이나 또는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또 이걸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내부팀을 또 믹스해서 진행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문 인력과 내부팀을 계속 같이 혼합해서 쓰신다고 생각하면은 길게 갈 수가 있어요. 직접 하는 자생력을 기르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자생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냐면, 무신사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작했거든요. 자사몰에서. 질문하신 분 중에 자사몰에서 하고 싶은데 될까요? 이 질문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네이버 쇼핑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시청자가 있고 유입수가 있는 쪽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겠죠. 테스트를 해보면서도 자사몰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오고 가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때에는 어떤 브랜드든 자사몰에서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사몰에서 충분히 이걸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방송 한 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라이브 커머스로 절대 결과 안 나요. 5번 혹은 10번 혹은 제 생각에는 제일 베스트는 6개월 이상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대행만으로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믹싱을 하시면서 그 6개월을 길게 보고서 성장시킨다라는 걸 목적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지금 SNS를 하지 않는 브랜드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정이 너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 작기 때문에 그 계정의 문제, 계정에 팬덤이 모여있지 않은 문제 때문에라도 대행을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결국 팔로워 수가 많지 않고 또는 모여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거든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SNS를,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SNS를 계속 키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적인 팬덤을 계속 키우시는 노력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반드시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를 길게 갈 수 있는 그 성공 로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게 진행자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세일즈 스피치도 제가 조금 더 짚어드리긴 하겠지만,
하나만 풀어드리자면은 그러면 무조건 쇼호스트 섭외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하셨는데 저는 제가 쇼호스트 17년 차이지만 감히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캐릭터, 컨셉, 상품 만든 사람, 서비스 개발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은 안 드려요. 단,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에서 내 상품을 말할 사람, 내 서비스, 우리 스타트업을 소개할 사람은 적어도 그 세일즈 스피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쇼호스트 인플루언서 섭외할 필요는 없으나 그 역할을 대체할 셀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스피치에 대한, 세일즈 스피치에 대한 교육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그냥 단순히 1시간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내가 1시간 동안 커피를 10명에게 팔겠다라고 마음먹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목적성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맨날 1분 1초를 몇 명이 샀는가만 보고서는 365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호감도 있게 파는 법을 맨날 DNA에다가 새겨 넣던 사람이다 보니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약간 그 교육과 함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딱 믹스가 되면 오히려 쇼호스트보다도 훨씬 더 재밌는 그림의 진행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트레이닝을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